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커리어 파토스라는 블로그에 실린 AI 시대 실직과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글입니다. 인공지능이랑 프란츠 카프카라니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조합이죠. 네, 그렇죠. 최첨단 기술하고 또 100년도 더 된 고전 문학의 만남이라니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조합이지?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통찰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런 이야기처럼요. 인문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커리어나 인생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 네네. 그런 분들이라면 이 글의 출처인 커리어 파토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길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영감을 계속 얻고 싶다 하시면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오, 좋은 정보네요.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딱이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느 날 아침에 끔찍한 벌레로 변해버린 남자, 그레고르 잠자. 이 100년 전 소설 속 인물의 그 절망이요.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는 바로 오늘.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AI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네, 한 인간의 존재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존적 위기, 그러니까 현대판 변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보길래 직장을 잃는다는 게 벌레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걸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이요? 네, 하나는 노동력을 파는 공급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쓰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이죠. 아, 공급제와 소비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시스템 안에서 뭔가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두 역할이 어느새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현대인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낯선 사람 만나서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아,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공급자로서의 제 역할이 이름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정체성이네요. 진짜. 바로 그거죠. 내가 이 시스템에 어떤 가치를 공급하는지가 나를 설명하는 첫 번째 명암인 셈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뭘 소비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취향, 계층,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두 번째 명암이 되는 거고요. 아,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마치 시스템에서 강제 로그아웃된 것처럼 존재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까지 막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시스템에 제공하던 공급자로서의 가치가 위협받기 시작한 거죠. 내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전문성, 나만의 노하우나 경험 같은 것들이요. 네. AI의 그 압도적인 효율성과 속도 앞에서 순식간에 그냥 낡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것이 이 글이 말하는 현대판 그레고르가 마주한 첫 번째 위기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회로에서 정말 냉정하게 밀려나는 상황이군요. 여기서 오는 소외감은요, 그냥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물론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지는 것도 정말 끔찍한 고통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회적인 낙인이에요. 아, 쓸모없는 존재? 네. 이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나는 이제 교체 가능한, 아니 이미 폐기된 부품이 됐구나 하는 자각. 이건 한 인간의 자존감을 그냥 뿌리부터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소설의 한 장면이 되게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걱정이 이런 기차를 놓쳤네. 회사에 늦으면 어떡하지? 이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기의 그 끔찍한 모습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잃는 걸 더 두려워했던 건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실존적 불안이랑 현실적 고민이 막 뒤엉킨 지점이군요. 바로 그게 카프카의 천재성이 빛나는 대목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이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라는 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랑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공급자로서의 지위 상실은 곧 자아 정체성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인 셈이죠. 결국 쓸모 없어졌다는 그 느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공급자라는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지면 뭐랄까 도미노처럼 다른 한쪽도 연달아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생산 능력을 잃으면 필연적으로 소비 능력도 같이 상실하게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위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라는 게 단순히 먹고 사는 활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행위가 되었거든요. SNS만 봐도 그렇죠.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사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걸 끊임없이 올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런 걸 소비할 능력이 있고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망 안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실직 때문에 이 소비의 흐름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SNS에 올릴 있어 보이는 사진도 없고 친구들하고 약속에 나가는 것조차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큰 프로젝트 끝나고 잠깐 쉬는 기간이었는데 다들 막 바쁘게 일하는 소식을 SNS로 보니까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잠시 멈춘 것뿐인데도 사회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기분이었죠. 실직이 주는 고립감은 그것과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어둡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회는 여전히 화려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그 흐름에 끼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유리창 밖에서 구경하는 듯한 기분. 생산과 소비라는 두 기둥이 다 무너진 자리에 거대한 공백이랑 고립감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과연 이 공동체의 이론이 맞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고통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글이 분석하는 현대판 그레고르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자아 실현이라던가 주체적인 삶 같은 말은 너무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아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결단을 내리겠어요. 그게 바로 이 실존적 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실존주의 철학 얘기하면서 인간은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선택. 선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라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걸까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게 단순히 선택지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메뉴 고르는 것도 선택이고 평생의 업을 결정하는 것도 선택이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한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은 사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면 선택의 폭은 극도로 제한되죠. 어떤 일을 하면서 나를 실현할까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만 남게 되거든요. 결국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레고르처럼요. 벌레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가족들의 처분에 맡겨지잖아요. 문을 열어줄지, 먹이를 줄지, 방을 치워줄지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의 의지나 결단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스템에서 배제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내 삶의 운전대를 빼앗기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에서 그저 외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무력한 객체로 전락하는 경험.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진정한 의미의 실존적 위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글의 정말 날카로운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그레고르의 진짜 비극은 그가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게 되자 그를 사랑하던 가족들조차 그를 낯설고 불편한 짐으로 여기게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짚어내잖아요. 핵심을 꿰뚫는 분석이죠. 가족들은 그레고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능하고 쓸모있는 아들이라는 그의 기능을 사랑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기능이 사라지니까 존재의 가치도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00년 전 소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오직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한 태도이기도 하죠. 연봉이 얼마냐, 어느 회사 다니냐, 어떤 직책이냐 이런 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AI 시대의 실직이 단순한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이 규정한 생산과 소비라는 두 개의 축에서 개인을 밀어내고 그 결과 존재의 의미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현대판 변신이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최종적인 메시지는요, 우리가 서로를 기능적인 역할 너머의 존재, 그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성찰로 이어집니다. AI가 인간의 기능을 점점 더 많이 대체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가치를 기능과 분리해내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기능과 가치를 분리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을 잃고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 자체는 가치 있습니다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히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요? 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뛰어난 개발자로서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해보죠. 그건 그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그가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다정한 친구고 깊은 생각을 가진 고유한 인간입니다. 공급과 소비라는 틀을 벗어나서도 한 인간이 온전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AI는 계산하고 분석하고 생산하는 기능은 완벽하게 수행할지 몰라도 공감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연대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이 지극히 인간적인 가치들에 더 주목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쓸모 있는 부품이나 처리해야 할 벌레가 아닌 고유한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카프카가 던진 이 서글픈 질문에 대한 희미한 답이라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은 우리 사회 전체에 정말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를 무엇을 하는지, 얼마나 기여하는지 이런 잣대를 잠시만 내려놓고 그저 존재 자체로 바라봐주는 건 어떨까요? 좋은 제안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괜찮아, 너라는 사람 자체가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것. 아무런 성취 없이 하루를 보낸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다독여주는 것.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를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겠죠. 그 작은 시선 하나가 우리 사회가 서로를 벌레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